한국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그것도 512큐비트라고. 미국 CIA가 혼란스럽습니다. 한 CIA 요원이 작성한 한국의 경제 수준 보고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한국 때문에 전문 요원을 즉시 퇴직시키고 미국 안보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으로 파견된 요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라이트입니다. CIA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세계 각지의 정보를 연구해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을 하죠. 1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지난 화요일에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답니다. 책상에 앉아 그날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한 보고서가 재받은 편지함에 도착했습니다. 제목이 즉시 눈에 들어왔죠.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 혁신이라니. 놀랍게도 한국이 초고속 양자 컴퓨터를 거의 완성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컴퓨터가 아니었죠. 미국조차 아직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기술이었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죠. 정보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왔어요. 세부 사항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랐답니다. 사무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을 스마트폰과 TV를 잘 만드는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로는 보지 않았죠. 리처드 윌슨, 선임 아시아 분석가와 대화하기로 했어요. 리처드는 20년 넘게 기관에서 일했죠. 모두가 그를 아시아 국가 전문가로 여겼답니다. 그의 사무실로 걸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에밀리? 그가 물었어요. 보고서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리처드. 리처드는 제목을 힐끗 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이 걱정된다고. 그는 읽지도 않고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리처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양자 컴퓨팅에서 중요한 것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었죠. 들어봐. 에밀리, 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들을 지켜봤어. 한국은 양자 컴퓨팅을 주도할 두뇌력도, 자원도, 혁신력도 없어. 그들은 미국 기술의 더 저렴한 버전을 만들지. 그게 그들의 경제 전략이야. 중국이나 러시아에 집중해. 그들이 진짜니까. 그는 책상에서 다른 파일을 집어들며 대화를 끝냈답니다. 좌절감을 느끼며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했죠. 보고서의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제 분석적인 마인드는 리처드처럼 쉽게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앉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밀리입니다. 제가 받았죠. 앤더슨 국장실입니다. 국장님께서 회의에 즉시 참석하시길 요청하십니다. 심장이 빨라졌답니다. CIA 국장이 저를 보고 싶다고. 저 같은 평범한 분석가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죠. 20분 후, 저는 큰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로버트 앤더슨 국장이 테이블맨 앞에 앉아 있었고, 여러 고위 관료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리처드도 짜증난 표정으로 그곳에 있었죠. 에밀리, 잘 왔네. 앤더슨 국장이 말했어요. 한국의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에 관한 자네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네.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제 보고서라고요? 그가 설명했어요. 어제 시스템에 표시해둔 것 말일세. 리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국장님, 어제 에밀리에게 이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껏해야 이류 기술 강국이에요.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검증팀이 일부 세부 사항을 확인했네. 한국인들은 실험실 환경에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어. 1년 안에 운영될 수도 있어. 리처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국장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창의력을 죽이죠. 그들은 혁신이 아니라 사실을 암기하고 지시를 따르는데 능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추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한 폴더를 나눠줬어요. 한국은 지난 5년간 양자물리학 연구 자금을 3배로 늘렸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최고 과학자들을 영입했고요. 양자 얽힘에 관한 발표 논문도 400% 증가했답니다.
모두가 제 데이터를 검토하며 침묵에 빠졌죠. 앤더슨 국장이 마침내 말했어요. 이건 걱정되는군.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해왔다는 뜻이겠지. 리처드는 완고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된 겁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갈 리가 없어요. 앤더슨 국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답니다. 확실히 알 방법은 하나뿐이네. 에밀리, 내일까지 서울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하게. 그날 저녁 임무를 위해 짐을 꾸리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 버지니아주보다 작은 나라인 한국이 세계의 가장 복잡한 기술적 도전 중 하나에서 우리를 앞서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하자 긴장으로 배가 꽉 조여왔답니다. 이것은 제 첫 현장 임무였고 제가 발견할 것에 너무 많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공항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하고 세련되었으며 미국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었죠. 짐을 찾은 후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자신을 민호라고 소개하고 대기 중인 차로 안내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을 계속 응시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도시를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게 하는 수십 개의 빛나는 고층 건물들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서울 중심부에 있는 높은 유리 건물인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제 방은 37층에 있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전망은 숨이 막혔답니다. 서울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은 바다 같은 불빛이었어요. 이건 따라잡기 게임을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가장 선진화된 도시 중 하나처럼 보였죠. 다음 날 아침 한국양자연구소에서 제 연락처인 박 박사를 만났습니다. KQR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밀리 씨, 그녀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당신의 방문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그녀의 솔직함에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웃었어요. 물론이죠. 우리나라는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연구 커뮤니티는 작죠. 그녀는 눈에 장난기를 담고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보 요원이 갑자기 우리 시설을 방문하고 싶어 할 때 왜인지 짐작할 수 있죠. 창피함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답니다. 걱정 마세요. 그는 친절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작업을 보여드리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보안을 통과하고 본관으로 들어갔어요. 시설은 깨끗했고 활기찼습니다. 흰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복도를 지나갔죠. 일부는 한국어로 말했지만 영어, 중국어, 독일어 및 여러 다른 언어도 들렸어요. 팀이 국제적이군요. 제가 관찰했습니다. 과학에는 국적이 없죠. 박 박사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 최고의 인재를 영입합니다. 그는 저를 큰 실험실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방 중앙에는 천장에서 매달린 금과 구리로 만든 거대한 샹들리에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푸른 빛이 빛났고 거대한 케이블이 벽을 따라 늘어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128큐비트에서 양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박 박사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입안이 말랐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가장 선진화된 미국 시스템은 64큐비트를 달성했어요. 이 한국 컴퓨터는 2배나 강력했죠.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팀이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가 몇 달이 걸릴 복잡한 암호화 문제를 몇 분 안에 해결했답니다. 우리는 시설의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했답니다. 연구팀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박 박사가 물었습니다. 점심 후에 서울을 더 보고 싶으세요? 우리의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려면 한국 자체를 이해해야 해요. 저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 많은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설을 떠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흥분. 그리고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CIA 본부의 리처드와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걱정. 한국은 기술적으로 미국을 따라가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앞서고 있었죠. 박 박사가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통해 운전했어요. 제가 바라본 모든 곳에서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통합된 기술을 보았답니다. 모든 길모퉁이에는 무료 초고속 와이파이가 있었죠. 사람들은 휴대폰을 빠르게 스캔하여 물건 값을 지불했어요. 공원의 학생들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정말 빠른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한 10대가 거대해 보이는 파일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하는 것을 보며 놀랐죠.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평균 속도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약 15배 빠르죠. 그리고 비용도 더 저렴해요. 경이로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왜 디지털 인프라에 이렇게 집중하나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천연자원도 부도 없었죠. 오직 의지가 강한 사람들 뿐이었답니다. 기술이 우리의 천연자원이 되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인 주거 지역을 걸었고 일반 아파트 건물의 보안 시스템이 본국의 많은 보안 시설보다 더 발전되었음을 알아차렸죠. 여기는 범죄가 맞나요? 제가 물었어요. 박 박사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예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편리함과 안전을 사랑하죠. 기술이 모든 것을 충족시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리처드의 평가는 완전히 틀렸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마도 제가 본 가장 혁신적인 나라였으니까요. 내일은 또 무엇을 발견할지 궁금해하며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박사가 예상치 못한 발표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외부인들이 거의 보지 못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신비롭게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양자 컴퓨팅 시설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본 것이 그게 아니었나요? 박 박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건 우리의 연구 프로토타입이었죠. 오늘은 우리의 운영 시스템을 보게 될 겁니다. 서울 금융지구의 평범해 보이는 사무실 건물로 운전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답니다. 우리의 지문부터 망막까지 모든 것을 스캔하는 여러 보안 검문소를 통과한 후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에 있는 지하시설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경이로움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방은 어제 실험실보다 3배나 큰 곳이었죠. 중앙에는 이전 것을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드는 양자 컴퓨터가 있었답니다. 이것이 KQRI-프라임입니다. 박 박사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우리의 플래그십 양자 컴퓨팅 시스템이죠. 기계는 부드러운 파란빛으로 빛났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조용히 윙윙거렸어요. 과학자 팀들이 제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뱅크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큐비트가 몇 개인가요? 제가 속삭임보다 약간 큰 소리로 물었어요. 전체 시스템에 걸쳐 양자 얽힘이 유지되는 512개의 안정적인 큐비트입니다. 어지러웠답니다. 이건 미국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구현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여겼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내 앞에서 작동하고 있었죠. 시연 한번 볼까요? 박 박사가 제안하며 저를 워크스테이션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슈퍼컴퓨터를 마비시킬 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봤어요. 그것은 15분 만에 고급 암호화 코드를 해독했죠. 미국의 최고 시스템이 완료하는데 약 7년이 걸릴 작업이었답니다. 마침내 제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했죠? 박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미국처럼 광대한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호사를 누릴 수 없었어요. 우리의 유일한 자원은 우리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이었답니다. 우리는 교육과 연구에 모든 것을 투자했죠.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서인가요? 제가 여전히 한국의 혁신이 파생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리며 제안했어요. 박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에밀리 씨. 이것은 전적으로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는 기존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접근 방식도 복사하지 않았어요.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했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 의미는 엄청났죠. 이 기술은 모든 암호화 시스템을 해독하고 완벽한 정확도로 기상 패턴을 예측하며 의학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인공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었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AI 연구센터를 보여드릴게요. 한국 AI 연구소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역시나 혁명적이었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독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들이었죠. 저는 의료 AI가 실시간으로 수천 개의 의료 이미지에서 인간 의사보다 더 높은 정확도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심지어 각 환자의 유전적 구성에 맞춘 치료 계획도 제안했답니다. 또 다른 시스템은 국가 안보 위협을 모니터링하며 수없이 많은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인간 분석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식별했어요. 잠재적 위협이 구체화되기 전에 예측할 수 있었죠. 우리의 AI 시스템은 양자 컴퓨터와 함께 작동합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각각이 다른 하나를 더 강력하게 만들죠. 저녁이 다가오자 박 박사는 저를 전통 한국 식당으로 저녁 식사에 데려갔습니다. 맛있는 불고기와 비빔밥을 먹으면서 저는 마침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질문을 했어요.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나요? 제가 정부에 보고할까봐 걱정되지 않으세요? 박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저는 음식을 삼키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은 미국과 경쟁하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협력하고 싶죠. 하지만 먼저 당신의 정부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당신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군요. 물론이죠.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정부가 수년 동안 우리를 과소평가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어깨에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답니다. 제 보고서는 분명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것이었어요. 수년간의 가정과 편견에 도전하게 될 것이었죠. 심지어 국제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밤늦게까지 일하며 제가 본 모든 것을 세심한 디테일로 문서화했어요. 제 보고서는 수십 페이지로 늘어났고 데이터, 사진, 분석으로 가득 찼답니다. 내일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국의 기술적 자신감의 기반을 흔들 불편한 진실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겠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서울로 가는 여정보다 2배나 길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덜레스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불안감에 배가 꽉 조여왔어요. 저는 이제 상사들에게 그들이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쉬운 대화가 아닐 것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CIA 본부로 향했어요. 제 보고서는 이미 전자적으로 먼저 보내졌고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추가 데이터를 담아왔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동안 몇몇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소문이 분명히 퍼졌던 것이죠. 주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고위 관리들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앤더슨 국장이 테이블 맨 앞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제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리처드는 구석에 앉아 팔을 가슴에 꽉 끼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에밀리, 제가 들어오자 국장이 말했어요. 자리에 앉게. 논의할 일이 많아. 저는 앉았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자네의 보고서가 확인되었네. 앤더슨 국장이 발표했어요. 우리는 3개의 별도 팀을 한국에 보냈지. 그들 모두 자네가 문서화한 모든 것을 확인했어. 한국인들은 정말로 자네가 묘사한 것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전되어 있네. 이것은 우리 최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실패 중 하나를 나타내네. 우리는 한국의 기술적 능력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가정하에 운영되고 있었어. 리처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죠. 보고서가 과장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그럴 리 없어요. 그만, 윌슨, 앤더슨 국장이 날카롭게 끊었어요. 3개의 별도 팀이 모든 것을 확인했네.
자네의 한국 평가는 수년간 잘못되었고 우리는 자네의 잘못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어.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리처드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더 깊은 붉은색으로 물들었답니다. 국장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리처드가 다시 시작했어요. 하지만 국장이 그의 말을 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사직서는 이미 내 책상 위에 있네. 우리는 문화적 편견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분석가들을 감당할 수 없어. 리처드는 갑자기 일어섰고 그의 의자가 바닥에 큰 소리를 내며 긁혔어요. 더 이상의 말도 없이 그는 방을 나갔고 뒤에서 문을 세게 닫았답니다. 앤더슨 국장이 저에게 돌아섰어요. 에밀리, 자네를 한국 기술에 관한 새로운 특별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하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해야 해.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갑작스러운 승진에 놀라며 말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협력이야. 그는 즉시 대답했어요. 대통령은 이미 한국 정부와 대화를 나눴어.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한다면 그들의 발전 일부를 공유할 의향이 있네. 2주 후 첫 번째 미국 한국 양자기술 협력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으며 박 박사가 한국팀을 이끄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뻤답니다.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다시 만나서 반갑네요, 에밀리 씨. 당신이 정보 커뮤니티에 꽤 큰 파문을 일으켰다고 들었어요. 정상회담은 미국 한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어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설립되었죠. 과학자와 학생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요. 양국은 상호 이익을 위해 특정 기술적 발전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답니다. CIA와 더 넓은 미국 정보 커뮤니티 내에서 중요한 변화가 실행되었어요. 문화적 민감성 훈련이 강화되었죠. 분석적 방법론이 개선되었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더 겸손하고 열린 관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앤더슨 국장은 제 작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사를 보냈어요. 자네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네, 에밀리. 그것이 바로 정보 작업이 해야 할 일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운전하면서 저는 제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편견을 극복하지 못해 경력이 끝난 리처드에 대해 생각했죠. 무엇보다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국가들이 서로를 크기나 역사나 문화적 차이가 아닌 인류 진보에 대한 그들의 공헌으로 판단할 미래. 한국은 미국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에서도 다른 길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분석가가 자신의 가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볼 의향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되었죠.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